여기 제갈람씨 가명이고요. 30세, 대략 30대 초반 되시는 분. 이분이 편지를 주신 게 이 내용으로 한번 쭉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이분의 배경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제 블로그를 보시고 오셨고,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대학교, 지금은 한국에 계시고 30대 나이. 이거 제가 바꿨습니다. 나이도 제가 바꿨고 조남도 변경을 했습니다. 괜히 본명 드러내는 거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갈람이라고 부를게요. 제갈람. 이분은 원정 출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셨는데 그때는 이민 정책이 좀 느슨해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나오면은 영주권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등학교는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셨고 대학만 미국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민 정책이 이랬는데 그 당시 이민 정책에 따라서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과거고,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직업에 따라서 캐나다 이민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30대 초반이면은 그 이민 그 조건을 보면은 30대 초반은 그 점수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캐나다 이민을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요거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실 때 별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해외 경험이 있다는 거는 제가 필요한 해외 경험이 있냐 없냐 여부는 제가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영어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저기 나오셨고, 이거는 지금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어차피 한국으로 오셨어요. 시민권 획득 생각이 없으셨고,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이 좀 생각보다 다르죠.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한국 와가지고 보면은 실제는 현실은 많이 다르니까 한국 정세나 분위기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는 유학생들은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많은 유학생들 중에 하나로 한국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실제 들어와서 실제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교육도 다르고 미디어, 신문, 방송 그런 것도 다 다르고, 그죠? 되게 많이. 그래서 이거 신문, 방송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저걸 보세요. 외신을 보세요. 저는 외신을 보거든요. 한국 한국 예를 들면 경제, 정치 이런 거는 외신을 보는 게 훨씬 제대로 된 뉴스가 많으니까, 한국에서 한국 걸 보면은 되게 좀 혼돈되는 데가 있어서 아예 그냥 외신을 보세요. 외신. BBC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외신 많으니까 특정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해외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셔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셨으면 많이 보내셔봐야 4년 해가지고 8년이겠죠. 길어봐야 8년이고 거기서 근무는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것 같고, 짧으면 한 6년에서 한 8년 정도 사셨을 것 같고, 그 정도면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알죠, 저는.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와이프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대학교 동창이거나 아니면은 그 또래들, 그 무리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찾아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분은 30대 초반인데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 평균보다는 일찍 결혼을 하셨죠. 한국 사회 평균보다는 일찍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이 나이 때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은 아마 이게 저거는 아닐 거예요. 그 중매 결혼은 아닐 거고 연애 결혼을 하셨겠고 연애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원정 출산 뭐 원정 출산 단어가 뭐 나쁜 단어는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해외 출산이라고 그럴게요. 해외 출산으로 미국에서 가서 출산을 하고 나중에 그쪽으로 이민을 갈 생각도 있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right?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 해외 출산에 대해서 스트릭트한지 제재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직접 찾아보시면은 아실 텐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확인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원정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성년이 되어서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실제 미국에서 산 사람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 우스운 뭐 바쁘게 쓰셔갖고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미국에서 일단 태어나면 미국 애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캐나다아인 거고 그죠? 근데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태어난 순간에 이미 그 아이의 국적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성년이 되어서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냐,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오로지 미국 국적만 남겨두고 그래 그 뒤에 미국으로 본인을 초청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취지겠죠. 제가 이제 뭐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이메일 하나 띡 받아가지고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일단 바로 잡으면 이분의 내용을 좀 바로 잡으면 그 미국 국적은 이미 선택이 된 거고 그 미국으로 이제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는 이제 따로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화면에 한 번에 끝나려고 하였으나 옆에 그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육아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아이가 한국에서 육아를 해서 거기서 자라고 성년이 되었을 시가 아니라 성년이 되기 전에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이중국적자이면은 성년이 되기 전에 미국 국적을 할 거냐 한국 국적을 할 거냐 그거는 어디가 그걸 그렇게 원하냐면은 한국 정부가 왜냐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뭐 다 웬만한 아시아 국가는 다 그냥 모든 아시아 국가는 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아시아 국가는 그 이중 국적을 갖는 거를 싫어해요. 그죠? 아시아 국가들은 이중 국적을 갖는 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기 전에 그 한국 국적을 보유할 거냐 아니면은 미국 국적을 그 선택을 하고 미국 국적만 남겨두고 한국 국적을 이탈할 거냐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한국 국적을 이탈할 거냐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학업을 하셨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국적이라서 그리고 이제 아마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 국적이라서 이 사람은 현행법상 이 제갈람 씨는 현행법상 가셔서 이제 애 낳고 오시면은 그 아이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남아일 경우에는 아들 남자 남아일 경우에는 그 이제 군대 때문에 그 맘대로 이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그 제 육성을 들은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 3세이기 때문에 뭐 한국 국적을 떼일 수가 있죠. 저는 완전히 그냥 떼어버렸고 얘는 뭐户籍이고 뭐고 가족 등록부고 뭐고 없어요. 얘는 그냥 미국에인 거죠. 그죠?
괜히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근데 뭐 웬만한 사람들은 저거를 둘 다 한동안 갖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혜택을 좀 받다가 뭐 나중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 공짜 한국 사람 좋아하니까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그냥 혜택을 좀 뽑아 먹다가 끝에 가서 그냥 이게 정리하기를 원하시죠. 뭐 그런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그냥 해버렸죠. 근데 요거 이제 남아일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적 이탈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뭐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그 현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수차례 여태까지 바뀌었었던 거고 계속 개정을 반복을 하는 거고 아직 뭐 임신도 안 한 와이프가 임신도 안 한 상태고 그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9개월 동안 이제 배에 있다가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뭐 십몇 년, 뭐 18세 전이죠. 몇 년이 돼가지고 뭐 거의 앞으로 한 20년 뒤에 그 법이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현행법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그 이탈을 할 거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내용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법상 원정으로 태어난 미국인은 여기 이렇게 본인이 본인 자신을 모순한다는 거 여기 이제 드러나죠.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미국 아이는 미국인인데 뭘 미국 가서 선택을 해요. 얘가 벌써 미국인인데 그죠? 그 원정으로 태어난 미국인이 부모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조항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고 일단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다음에 물어보신 거는 마지막으로 해외 출산하는 나라는 해외 출산하는 나라는 미국 아니면 캐나다죠. 그리고 지금 물어보시는 건 미국이고 해외 출산하는 지역은 본토가 아닌 괌 같은 곳은 너무 대놓고 원정 출산 티를 내는 게 아니냐 이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약간 민감한 문제라서 저는 일단 뭐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거기 산후조리원 괌도 그렇고 사이판도 그렇고 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대놓고 거기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좀 민감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요 내용은 따로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괌이냐 뭐 사이판이냐 뭐 LA냐 뭐 자주 가는 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하와이냐 아니면은 뭐 본토로 가면은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여기다가 그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출산 지역별 특징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장단점이 있죠. 지역별로 장단점이 있죠. 그 뭐 한 곳이 다 좋다 한 곳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장단점 그 비교 분석을 따로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이거를 책에다가는 써놨는데 뭐 책 사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다 그냥 무조건 공짜 좋아하죠. 공짜 민족 그죠? 공짜인 거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공짜로 제가 뭐 이거를 완전히 공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만약에 공짜로 해서 올리면 어디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뭐 항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만약에 이걸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그 콘텐츠는 유료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덜 보겠죠? 사람들이 이제 덜 볼 테니까 필요한 사람만 그거를 볼 테니까 그 뭐 해당 지역에서 뭐 산후조리원 하시거나 뭐 그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반대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 물어보신 거 중에 요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애가 마치 뭐 미국에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는 뭐 부모가 뭐 멕시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이민자도 많으니까 이 아이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출생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나라의 그 용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 출생 그 성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죠? 출생 성분이 완전히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아이의 뭐 부모가 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치 동일한 미국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뭐 그런 법은 없어요. 치사하게, 아니면 뭐 이게 무슨 애를 나놓고 나서 얘는 누구의 자녀이니까, 아니면 뭐 얘는 뭐 서울이 아닌 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애니까 얘는 한국인의 그 모든 혜택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뭐 다 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얘는 뭐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떤 책임이 더 많고, 뭐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뭐 무슨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얘는 뭐 무슨 천민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양반이 될 수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공정하게, 공평하게, 만인이 동일하게 그 미국 애로 태어나면 미국 애인 거고, 걔가 뭐 미국 애가 이제 나중에 성년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스폰서한다, 부모를 그 스폰서 해가지고 걔가 그 부모가 이제 미국에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 아이가 뭐 멕시코, 그죠?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자녀이건, 아니면 뭐 해외, 그래서 미국 애로 태어나면 미국애인 거고, 그 아이의 부모가 뭐인지 간에 상관이 없이 걔는 그냥 미국애다. 그 아이의 부모가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섞여 있건, 그 아이의 뭐 부모가 무슨 뭐 범죄자건 뭐 불법 이민자건, 그 아이의 부모가 뭐 장애인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냥 공정하게, 만인이 동일하게 그냥 미국애인 거고, 그 미국 애가 이제 나중에 부모를 스폰서 해가지고, 그죠? 스폰서 해가지고 가시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확실하게 클리어를 한번 해드리고,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이분은 약간 굉장히 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단 보통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은 나중에 캐나다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영향이 커서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보통 그 팔이 그쪽으로 굽는다고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으면 보통 캐나다 국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럽죠. 왜냐면 어렸을 때 그걸 경험을 한 거니까.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면은 미국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어렸을 때 받았던 영향이 좀 더 강하게 가는데, 이분은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거죠. 그 30대 이제 초반에, 그죠?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미국 쪽을 이제 바라본다는 게 캐나다 배경이 약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캐나다랑 미국을 약간 같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래 어디다가 해놨냐면은 여기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가 만 21세가 되면은 부모를 초청 이민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만 18세. 그러면은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게,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 수속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프로세싱 하는 기간이 있고, 프로세싱 하는 기간이, 수속하는 기간이 그 37개월은 어딜까요? 37개월은 캐나다가 더 오래 걸려요. 지금은 요 이민법이라는 거는 뭐 그때그때 바뀌고, 이 프로세싱 기간도 뭐 시시때때 바뀌기 때문에 뭐 앞으로 20년 뒤에 있을 거를 뭐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수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뭐 10에서 16개월, 요거 이제 부모 초청할 때, 형제 초청할 때랑 뭐 친척 초청할 때는 다르고,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 10에서 16개월 정도 걸리고, 캐나다는 17개월 정도 걸리고. 근데 이분의 나이가 지금, 제갈람 씨의 나이가 지금 뭐 한 만 30세 정도라고 치고, 진짜 나이는 아니고 그냥 대략 잡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임신을 했다고 쳐요. 뭐 임신 플러스 뭐 오늘 임신한 것도 아니고 한 뭐 석 달 뒤에 임신해도 뭐 거의 1년이죠. 그럼 30에 31세가 되는 거고, 21년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년
21세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수속 기간이 뭐 16개월, 적게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뭐 대충 간소하게 1년이라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벌써 51세, 52세, 54, 53세, 54세, 그죠? 지금 애 놓고 나중에 가도 이분의 나이가, 이 대관람 씨의 나이가 53세, 54세예요. 노년이죠, 노년. 노년에 뭐 은퇴해가지고, 은퇴할 나이쯤 돼가지고, 뭐 미국에 무슨 뭐 제2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뭐 뭘 할지 모르죠. 뭐 보통 그 나이 때 만약에 이분은 영어가 되시니까 상관이 없고 거기서 현지에서 그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옛날에 뭐 80년대라고 쳐요. 80년대 아니면 뭐 한국이 가난했을 때 간 사람들은 뭐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가가지고 뭐 닭공장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때 가면은 세탁소를 많이 운영을 하죠. 뭐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익숙하면은 미국의 그 미국의 그 이민 역사도 익숙하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역사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 역사도 있겠고, 뭐 일본 이민 역사도 있겠고, 그죠? 유럽 이민 역사도 있겠고, 캐나다도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가지고 초기에 세탁소 많이 했죠. 뭐 베트남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해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네일 하죠. 손톱 같은 거, 발톱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한국 사람들은 세탁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도 만만하게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하는 게 뭐 세탁소죠. 본인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공감을 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그 이해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죠? 한국은 뭐 일제 밑에 있다가, 그죠? 일제 밑에 있다가 본인의 힘으로 독립을 한 건 아니죠. 본인의 힘으로 독립을 한 건 아니고 그 지배하에 있던 일본 지배하에 있다가 그 나라가 패전을 해서 한국한테 패전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에 패전을 해서 어쩌다가 그냥 해방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생긴 지 뭐 100년이 안 되죠. 그 역사가 뭐 반만 년이 됐던 건 둘째치고 근대사만 바라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건국한 지 뭐 몇백 년 됐고 유럽이란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짧죠. 훨씬 짧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헌법을 27번 바꿨죠. 27번 바꿨어요. 이건 27번 바꿨고 100년도 안 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맘대로 바꿔요. 그냥 맘대로. 그냥 내가 총이나 칼을 쥐고 있거나 뭐 법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내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 마음대로 그거를 자유롭게 휘둘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죠. 헌법을. 미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미국은 질서가 이제 잡혀 있는 나라이고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언제 이게 그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 언제 그게 실제 바뀌었고 개헌이 되었고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쭉 나와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봐야 될 건 14번째이고 쭉 보면은 대충 이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최소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짧게 걸리면 뭐 거의 1년이 걸린 것도 있고 반년이 걸린 것도 있어요. 반년이 걸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반년이 걸리거나 1년이 걸리거나 이거는 여론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가장 짧게 걸린 게 뭐냐면 100일이 걸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투표 관련해 가지고 뭐 만 18세 이상 투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여론이 확실하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그냥 이거는 딱 뭐 간단하게 바꿀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론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이제 27번째 내용 보면은 이거는 그 200년이
넘었어요. 이거를 개헌하는데 200년이 넘게 걸린 것도 있다. 그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뭐 국회의원들 그 월급 받는 거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런 뭐 아무튼 그 국회의원이 갑자기 뭐 월급을 받다가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못 받으면 짜증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게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번개에 콩 거먹듯이 내가 뭐 무력이나 아니면 뭘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 있을 때나 뭐 1년이 걸리건 6개월이 걸리거나 하는데, 이 14번째 이것도 2년 넘게 해서 바꾼 건데, 이거 바꾼 지 1868년에 개헌이 된 건데, 이거 마음대로 못 바꿔요. 이거 마음대로 못 바꾸고, 이거를 바꾼다고 하면은,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일단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여론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뭐 이 전 행정부에서 이거를 뭐 해보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옆에 지나가다 강아지 짖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모르면은 그 뭐 카더라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말거나. 근데 아무튼 이제는 뭐 정부가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저거 할 건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뭐 합법이니 뭐 불법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이 법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합법인 거고, 그 이해관계, 막 별의별 이해관계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실제 그 실제 본토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이거는 따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걸 또 쓰니까 이걸 갖고 또 공격을 또 엄청나게 하던데, 뭐 왜 남이 뭘 한다는데.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 가서 이거를 한쪽에 쭉 올려놨다가, 이거를 뭐 네이버에 올려놓으니까 네이버에서 또 뭐 이런 거 올렸냐, 누가 거기다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보통 이제 성별이 딱 정해져 있고 어떤 특정 나이대가 정해져 있는데, 뭐 그거를 제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클릭해서 읽어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그 반대하는 유형. 나는 내 그 와이프가 교포고 내가 거기서 애를 낳아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냥. 그래서 왜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이 있어서,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쭉 살펴보고 구분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그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어떤 그 틀에 묶어서 이해하기 쉽게 쓴 거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뭐 교육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면은 같은 사람, 어떤 두 사람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예를 들면은 뭐 둘 다 예를 들어서 석사라고 쳐요. 둘 다 석사인데 한 명은 뭐 인문학이고 한 명은 뭐 공대다. 그러면 누가 더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죠?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이민공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유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더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보통 그렇고. 왜냐하면 만약에 애가 거기서 출산을 해서 걔가 미국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먹거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몇십 년 뒤에 먹거리를 왜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뭐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여기 써놨고, 이거는 어디 가면은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웹사이트 주소를 약간 더 크게 키워놓으면은, 여기 전 이제 홍콩 살고 있기 때문에 썬데이 HK 티스토리 가서 저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4조 요거 이제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 시티즌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뭔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거기 사람이다. 다 거기 미국 사람이다. 그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똑같은 그 로직으로 그걸 하는 거고, 요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미 시민이다. 그죠?
요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근데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니는 그 한국 사람들이 논할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 법조인 정도, 법조인도 그냥 일반 법조인 뭐 그냥 뭐 이민 변호사 뭐 그런 수준에서 논할 게 아니라, 그 법조인들 중에서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 법학 박사 정도래요. 14조 내용은 거기서 태어난 애는 다 그냥 미국에다. 저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그 내용만 조금 다르게 글만 조금 다르게 써놨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 거기서 태어난 애는 다 미국에다. 근데 이제 이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14조예요. 이 14조. 개정헌법 14조. 이렇게 해놨고, 이때 바꿨고, 언제 바꿨냐면은 150년 전에 바꿨고, 150년 전에 바꿨고, 뭐 번개에 콩 거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2년 넘게 걸렸고, 그죠? 그거를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그 단어 중에 흑인 단어가 있어요. 여기 흑인 얘기가 있죠. 흑인 얘기가 있는데 왜 그게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시티즌십하고 그 시민권의 역사하고 여기 이제 블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흑인들.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면은 그 일단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나의 재산이에요. 나의 재산. 그죠? 노예는 그 당시에 나의 재산인데 그 재산이 증식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인간을 하나의 나의 재산으로 삼았는데, 노예로 삼았는데, 노예가 자식을 낳았네?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도 내 재산인 거예요. 그죠? 걔네들한테 뭐 미국 시민권을 주니 마니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그 시민권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건데, 요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요 14조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 뭐 코넬 대학교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그죠? 코넬 대학교 뭐 법대 교수들이나 아니면 모든 법대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하겠죠, 그죠? 토론하겠죠. 이 내용을 찾아보면 되고, 일개 한국계 이민 변호사나 아니면 일개 무슨 이민 공사나 아니면 일개 무슨 유학원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법대 교수나 되면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그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요걸 찾아보세요.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나뉜다. 그죠?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 이 14조 가지고 그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 그냥 birthright citizenship을 주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그 법률적으로 논하는 거,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어떤 패널에서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거 좀 보다 말았거든요. One remark about a panelist, which gives me a chance to talk about a study. 요거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 패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패널리스트에 몇 명이 나오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사람들 보이죠. 아닌다. 여기 잠깐 볼게요. 왜냐면 이거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리면 안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카더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죠. 잘못된 무슨 정보가 쫙 펼친 다음에 그 체크도 안 해보고 그런 내용이 또 떠다니고 그게 좀 우스꽝스럽죠. That our school at ASU is involved with. So Steph will be introducing all the panelists. One of them, Roger Smith, is part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put in perspective the citizenship clauses of the 14th Amendment. And I'll do my very best to stay within that 20-minute time period.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The so-called birthright citizenship 여기 들으셨어요? 지금 여기 이제부터 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의견. clause is a clause that actually opens Section 1 of the 14th Amendment. It declares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This sentence is the first of 4 sentences that make up Section 1 of the 14th Amendment, a 5-sectioned amendment. 자, 요 내용을 이제 그 법조인들이 그냥 일개 무슨 뭐 어디 동네 뭐 로펌이 아니고 법조인들이 진짜 그 학술적으로 이게 뭐 찬반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뭐 네가 변호사면은 뭐 법대 어디 나왔는데 법대 어디 나왔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뭐 그 사람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쪽에 서느냐 아니면은 반대 의견 볼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반대 의견을 피겠죠. Their enactment. Those policies must inevitably 이제 이 패널리스트가 4명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거고, 요분은 좀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요거 가지고 이게 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해서. The founding era,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visions of what this republic should look like.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Who is recognized as an American 여기 이 내용 citizen? 누가 미국인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죠? 그냥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전에 원주민 살고 있는데 원주민 다 몰아내고 원주민 다 구석에다 박아놓고 이 나라가 이 공화국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누가 미국인으로 그 인정이 돼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펼치는 거죠. With the capacity to be in conversation with so many of you here and the other panelists today. Since the founding era,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visions of what this republic should look like. Who is recognized as an American citizen? What rights citizenship should entail, as well as what type of civic and political leadership is needed. 딱 이 정도만 들어도 이제 감이 와야 돼요. 그죠? 이 패널리스트 지금 4명 나와가지고 이게 딱 의견이 두 명 대 2명으로 해서 이제 나뉘는 거고, 이 14조에 대해서 그 자기네 뭐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학술적으로 그냥 동네 변호사가 아니고 동네 어디 뭐 무슨 변호사 해가지고 뭐 이건 변호사인지 아니면 그냥 뭐 행정적으로 뭐 그냥 서류만 몇 장 주고받고 하는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큰 내노라 하는 법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그 박사들이 그런 수준에서 이게 옳고 그르냐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도 찬반이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바꾸기 전에 뭐 본인이 캐나다에서 이제 학교로 나왔다고 하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그 시민권을 주죠. 거기도 이제 캐나다도 이제 birthright citizenship이죠. 미국이 이거를 폐지하기 전에 100% 장담하는데 캐나다가 먼저 폐지를 한다. 그리고 그거 함부로 손 못 댄다. 그죠? 그리고 요거 미국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쭉 찾아보면 있고, 아무튼 그래서 길었지만 자주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 내용이 뭐 스트릭트하니 많이 뭐 그 내용이고, 일단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요게 이제 답변이 확실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되었을 것 같고, 요즘도 원정 추사를 하는지 뭐 이거는 뭐 남이 뭘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남이 하면 하는 거고 남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면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뭐 당신이 뭐 재관람 치고 하든지 말든지 그 백호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전혀 신경 안 쓴다. 근데 이거를 뭐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뭘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생아 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신생아 수는 한국에 이제 신생아 수는 한 26만 명인데 26만 명 중에서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연간 그 5천 명 정도 출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 미국만 두고 보면은 한국인 산모의 2%가 안 되는 극소수가 이제 해외 출산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미국으로만 가서 그 국적을 노리고 시민권을 노리고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캐나다도 가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적게 가죠. 적게 가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 미국 가는 사람은 이제 한국인 산모의 2%, 요거의 한 2% 정도. 그리고 캐나다까지 하면은 2.5% 정도까지도 돼요. 2.5% 정도까지 되는데 요거 갖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죠. 여기 제 내용도 이렇게 뭐 있어요. 제 책을 보면은. 근데 2% 정도는 뭘 하더라도 그 2%는 항상 그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인사부다 그러면은 그 뭐 직원이 한 뭐 100명이 있다. 아니면 직원이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2%는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항상. 이게 무슨 사회가 됐건 뭐 학교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그 2%는 그 통계에서 항상 좀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지금 이런 거를 쓰기 시작한 이유 자체가 원래 이런 걸 쓰기 시작한 거 자체가 만약에 지금 그래서 산모의 한 2% 정도가 2% 정도가 해외 출산을 선택을 한다. 그죠? 캐나다까지 같이 하면은 뭐 2.5% 수준. 요 수준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많이 올라가는 수치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원래 뭐 원정 출산을 해외 출산을 갔던 사람들은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죠? 원래는 상류층만 갔었어요. 해외 출산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하나를 코멘트를 하자면 이분은 제갈람 씨는 여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느낌상 굉장히 그냥 딱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 뭐 부유층도 완전히 상류층도 아니고 완전히 하층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라고 하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 중산층하고 뭐 상류층 사이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뭐 본인 자비로 간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상류층은 아니라는 게 여기 죄송한데 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저기 이메일로 드렸듯이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뭐 얼굴도 한번 안 맞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보이는 대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냥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아니면 아닌 거고 뭐 건질 내용이 있으면은 뭐 건지시면 되는 거고 뭐 지금 보다가 꺼도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완전히 상류층은 아니고 왜냐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뭐 원정 출산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상류층에 본인이 속한 거는 아니라서 내 주변에는 뭐 해외 출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니면은 주변에 무슨 뭐 80년대나 뭐 70년대나 뭐 그죠? 뭐 이제 건국해가지고 근데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다 뭐 어디 가까운 한국에서 가까운 뭐 본토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슈퍼하거나 보통 아까 얘기했던 세탁소 하고 그런 이민 역사에만 가깝게 그 익숙해가지고 그런 이민 역사만 알고 그런 이민 역사만 익숙해서 본인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뭐 전혀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만 뭐 미국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왜냐면은 원래 해외 출산 가는 게 그 정보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상류층에서만 갔었는데 더 이상 이제 상류층의 그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뭐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는 어디서 태어났냐? 그죠? 그러면 뭐 땅콩 씨, 모 항공사 땅콩 씨 뭐 이름 부르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땅콩 씨의 쌍둥이는 어디서 태어났냐? 보면은 그죠? 이재용 씨는 저는 여기 아까 제가 홍콩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띄우면 그냥 무조건 홍콩이 나옵니다. 그죠? 홍콩이 나와요. 저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용 씨는 동부를 볼까요? 동부를 보면은 동부의 DC를 찾아봅시다. 이재용 씨는 뭐 C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근데 뭐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거기 뭐 삼성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재용 씨는 여기 그 수도, 미국 수도에서 태어났죠, 그죠? 지도 편 김에 뭐 아까 뭐 괌 얘기 나오고 저거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도까지 펼치고, 이분은 여기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뭐 미국에서 어디 동부에 갔냐, 중부에 갔냐, 여기 갔냐, 뭐 남부에 갔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이분의 성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그 주 세 개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톡톡톡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데로 많이 가고 본토로 가면 왜냐면 뭐 거기에 이미 다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삼성의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냐? 여기서 태어나고 땅콩씨 그녀의 자녀분은 그분은 뭐 가까운 한국에서 가까운 코리아 여기 있죠. 여기서 낳고 괌은 어딨냐? 괌은 어디 가까워요. 어디 보도 안 찾아보면은 보도 저기도 안 하는 그죠? 그죠? 여기 있죠. 그죠? 마우스를 쓸까요? 마우스를 쓰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한국 올 때 비행기가 주유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와서 주유할 것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보통 여기다가 주유를 하고 여기다 주유를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일단 요거의 장점은 뭐 지역별로 지금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요거의 장점은 싸다. 그죠? 요거의 장점은 아주 그냥 무조건 싼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가면 되죠. 그냥 가장 싸고 뭐라 그래요? 그 가격 대비 그죠? 가성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둘 중에 하나 가면 되고, 코로나 때 비행기 항공로가 막히면은 여기 위에는 이제 사이판이고 여기 밑에는 괌이고, 만약에 코로나 때 보셨겠지만 만약에 그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비행기가 막혔다, 에어웨이가 막혔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막혀요? 어디가 막힐까요? 그런 거는 미국에서 하셨으면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한쪽에 이제 둘 다 군부대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 더 군부대가 그 밀집되어 있고 그쪽에 그 미군들 중에서도 쟤네들이 부대죠. 그 에어포스가 많아서 거기는 항상 뚫려 있죠. 싼 데 가려면 여기 가면 되고 여기가 좀 더 비싸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본인이 애를 한국에서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애를 한국에서 키운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는 제 옆에 있는 애처럼 뭐 어릴 때 첫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뭐 학교를 어디 보낼지 모르겠으나 그 한국 액센트 영어 하면서 한국 액센트 막 심하게 묻어나면서 그죠? 근데 또 어디서 태어났니 했는데 뭐 괌이요 그러면은 걔는 뭐 백발백중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여기라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뭐 여기도 찾아보면은 아무튼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바로 지금 드릴 건 아니고, 일단 묻는 거에 대해서 했으면 요거는 일단 지금 커버를 했고,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요건 지금 커버를 했고, 출산을 많이 하는지 이거는 뭐 지금 아까 보셨듯이 숫자를 보여줬죠. 약한 2% 정도
저기 산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더 극소수였고 완전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뭐 중산층까지 흘러간 게 사회적으로 좀 탐탁지 않게 본다. 뭐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글쎄 앞으로 한 10년, 15년 사이에 그게 더 2배가 돼서 5%가 되면 됐지. 지금 뭐 2.5% 수준에서 이게 뭐 옛날처럼 0.5%가 되든 1% 미만으로 떨어지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계속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을 찾아보고 이런 자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 이런 내용을 쓰기 시작한 게 그죠? 원래 이런 내용을 쓰기 시작한 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죠. 그 백훈 선생의 이민 정책. 백훈 선생의 이민 정책은 떠나는 여자 안 붙잡고 오는 여자 안 막는다. 그죠? 떠나는 남자 안 붙잡고 오는 남자 안 막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서 가면은 왜 그 사람이 싫어서 가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뭐 내가 나의 내가 어떤 일하는 방식이 싫어서 나를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죠? 아니면은 뭐 나의 뭐 어떤 특정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건지 그죠? 아니면 뭐 나의 어떤 직설적인 말투가 짜증이 나서 떠나는 건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개선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토론을 안 하고 그냥 뭐 무조건 가면은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오픈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해외 출산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개인의 적은 거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민 정책을 하는데 뭐 오는 사람을 안 막으면은 다 무슨 뭐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성병 걸린 사람들, 에이즈 걸린 사람들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무슨 간다고 맨날 뭐라 그러니까, 떠난다고 뭐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내가 가든 말든 네가 뭔데, 그죠? 떳떳하게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약간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이메일을 쓰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한 거고, 그죠? 그, 만약에 한국 이제 이민 정책을 봤을 때 만약에 이거를 문턱을 낮춰버리면은 누가 와요? 보통 동남아에서 오죠. 동남아에서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뭐 어디, 그 동남아 본국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 노동자로 일을 하는 거고, 그죠?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가요? 그냥 뭐 이 제갈람 씨처럼 뭐 좀 내용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답변을 이쯤이면 다 드린 것 같아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 요거 이제 아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스트릭트한 제재 뭐 이거는 사실 뭐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뭐 14조에 근거해 가지고 그 자동적으로 태어난 모든 애들한테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민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테크니컬하게 또는 좀 이제 치사하게 또는 다른 꼬투리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출산을 방해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출산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 산후조리원이나 이제 그런데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항상 그러진 않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죠. 재수 없으면은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떳떳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서 출산을 한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뭐라도 뭐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 뭐 제갈람 씨도 이제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뭐 가는 산모들도 약간 뭐 무슨 가서 죄 짓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 한국 사람한테만 물어보면은 그 뭐 샘플 사이즈가 좀 작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은 사실 산모가 가서 출산을 하면은 그 산모는 그 사회에 미안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이 큰 사회에 기여한 게 없는데 그냥 오로지 뭐 어떤 여건이 돼가지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뭐 시간적인 뭐가 돼가지고 뭐 이제 미국이 됐던 캐나다가 됐건 와서 출산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공평하고 그냥 만인에게 그냥 다 이거를 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산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안함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여한 게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육아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는 그 사회에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거는 좀 한국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가 양다리 저기다가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나서 뭐 혜택 좀 양쪽에서 좀 뽑아 먹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얻은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라도 약간 기여하고 싶고 그 속한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그 사회에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그 자기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작으면 작게 크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여력 안에서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저걸 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뭐 어디 뭐 센 놈한테 가서 뭐 붙고 싶고 뭐 어디 뭐 해야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마인드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저는 그쪽 마인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 같은데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다 이민자거든요. 이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미국 사회 자체가 뭐 이민 사회고 뭐 3대전, 4대전 막 이런 사람 3대전, 4대전 조상들이 와가지고 건국한 나라니까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거 다 빼놓고는 저 사람들 빼놓고 그 원주민들 빼놓고는 다 이민자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그만을 하고 요거에 대한 답변은 드린 것 같아요. 답변 확실하게 드렸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아니면은 좀 기술적으로 좀 치사하게 어떻게 막는지 왜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죠? 그리고 뭐 이거 답변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멘트 드릴 만큼 드렸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티가 나죠. 근데 싸니까 가는 거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모르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같은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도 지들끼리 또 나누죠. 나는 뭐 어디 강남이고 강남 중에서 나는 또 뭐 강남 상구고 네가 그 동네는 강남이라고 볼 수가 없고 뭐 그죠? 뭐 압구정 살면은 나는 압구정이고 너는 또 뭐 어디 뭐 논현동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뭐 그 조그만한 뭐 나라에서도 같은 도시 안에서도 그렇게 나누는데 그죠? 아니면 한국을 좀 더 크게 보면은 뭐 너는 지방 어디고 뭐 또 이 지랄들을 하시죠. 이 지랄들 하시는데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미국이라도 미국이라고 그런 게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군인 딱 태어났는데 뭐 애들 둘이 뭐 미국 사람인데 뭐 애 둘이 다 거기서 태어났다.
부모가 둘 다 미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그 뭐 아버지나 어머니, 뭐 아버지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 뭐 괌의 군인을 보면은 아마 성별을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은 뭐 아버지가 군에 있구나, 군에 있으면은 공군에 있구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뭐 꼬리표, 하나의 꼬리표죠. 어떤 꼬리표를 갖고 이제 살아가는지는 부모가 결정을 한 거고, 그 아이한테 어떤 꼬리표를 준 거고, 그죠? 게다가 이제 또 한국에서 애를 키울 거면은 그럼 그 꼬리표를 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서 저거 하고 한국 액센트가 이제 묻어날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을 본토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런 애들을 그냥 한국 아동, 미국 시민권이 있는 한국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저는 뭐 어쩜 그런 말은 참 재밌게 잘 지어요. 그쪽 아무튼 그쪽 남일 신경 많이 쓰는 또 교포 사회에서는 뭐 저는 제 와이프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여드렸고 이 전 행정부에서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시도를 했으나 뭐 실패를 하죠. 뭐 그건 사실 그거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고, 아까도 제가 이런 거를 뭐 찾아서 보여드리긴 했으나 뭐 이런 내용을 직접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정도의 방법론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뭐 400년 전에 생겨나가지고 여태까지 400년 동안 몇 번이나 개헌을 했는지 보면은 이게 다예요. 27번 개헌을 했고, 그죠? 개헌을 언제 개정안을 넣었고 언제 그게 발의가 됐는지까지 나와 있고, 소요 시간이 보통은 뭐 2년 몇 개월 정도, 긴 거는 뭐 1년이나 200년이 걸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를 잠깐 했고,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4조. 요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일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이랑은 다르죠. 한국은 일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죠. 요거 8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뭐 개헌한 거 보면은 더 그냥 대통령 한두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개헌은 하죠. 근데 뭐 미국은 그런 혼자서 뭐 내가 총칼을 쥐고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찾아보면은 아까 아시겠지만 그게 박사들 사이에서도 뭐 그거를 팽팽하게 토론을 하고 그거를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출산하는 거를 막을 근거가 없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떻게 얘가 뭐 입국할 때 좀 뭐 거짓말을 했어, 뭐 아니면은 얘가 들어올 때는 이런 목적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목적이 달랐어, 뭐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산후조리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재수없게 걸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르게 해라. 그럼 산후조리원은 왜 이게 떳떳하게 합법이라고 얘기를 못하냐? 이건 다른 이슈예요. 그거는 조금 다른 이슈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다뤄볼 만하죠. 왜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저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떳떳하게 뭐 얘기를 못할까? 이거는 좀 이슈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사람 씨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뭐 남들 눈치 보고 결정할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애를 거기서 낳고 한국에서 육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애가 어떻게 클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지인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의료계에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애를 미국 가서 낳고 이제 걔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 된 거죠. 그 걔는 이제 여성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이중 국적이 되었는데 걔는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나이가 꽤 있어요. 걔는 저보다는 한참 어리고 근데 걔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못하고 미국 국적이 있어도 한 번도 그 국적을 쓴 적이 없어요. 걔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영주권이 있는데 영주권을 활용을 안 하다가 이제 70대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 영주권 내가 갖고 이 나이에 계속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지를 해가지고 그걸 뭐하냐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린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게 있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 나름이에요. 본인 생각하기에 그 뭐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남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리고 뭐 걔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또 감나라 배나라 할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은 그 몇 가지 장애가 있죠. 첫 번째 장애물은 와이프가 그걸 동의를 해줄 거냐. 제갈람 씨가 뭐 거기 가서 낳고 싶다고 여기 가서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쭉 날라와서 뭐 여기가 됐던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와이프는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못 가는 거지, 그죠? 뭐 일단 실제 그거를 애를 출산하는 사람은 그 본인 제갈남 씨가 아니라 그 와이프이기 때문에 여성은 예를 들면 이제 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낳다가 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그 저걸 하죠. 그 죽을 고비를 하고 낳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그죠? 여성 입장에서는 그 죽을 고비를 하고 애를 낳는다. 그래서 뭐 그거를 와이프 동의도 없이 그걸 개혁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장애가 제갈람 씨는 분명히 있을 거냐면 제갈람 씨 주변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할 아마 뭐 그게 가족부터 이렇게 분열이 될 수가 있죠. 제갈람 씨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그걸 이게 대충 읽어보면은 그런 거를 느껴요. 왜냐면 뭐 이 사람 자체가 이 제갈람 씨라는 사람 자체가 뭐 상류층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걸 자주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말의 뜻은 환경이 이 제갈람 씨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상류층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중산층 하층은 아니 노동계층 완전 부모가 노동계층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중산층인데 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졸업하면은 당연히 한국 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렇게 했고 와서 군대 갔겠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요거는 추정 나이 정확한 나이는 아니고 좀 바꿨어요. 본인 이름 바꾸고 나이 조금 바꾸고 그래서 10년 남짓 이제 한국에 살았는데 그죠? 그럼 이제 그 환경을 그동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해외 출산 원정하면 뭐 무조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누가 그럼 이제 태클을 거냐면은 제갈람 씨의 부모님이 일단 그걸 꼭 해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성은 부모의 뜻을 뭐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겠죠. 일단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 와이프의 의견이 또 달라질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제갈람 씨하고 그 와이프하고 어떤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초기에 와이프가 갖고 있는 그 의견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 와이프의 그 부모,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와이프의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뭐 여러 케이스를 보면은 제갈람 씨는 아마 그런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뭐 오케이 한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정도 나이 됐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 굉장히 드문 사람.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와이프랑 미리 했다고 하면은 실제 이 사람이 실행을 옮기는 거는 굉장히 쉽죠. 게다가 뭐 엄청나게 이런 사람은 또 정보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렴하게 하겠죠.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겠죠. 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한인들 그 사회 가가지고 뭐 거기 의료진한테 기대지 않고도 아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이메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보이는 대로 제가 얘기를 했고, 뭐 건질 게 있으면 건지고 아니면 뭐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